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잘 들리시죠? 네, 네,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을 맡게 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윤명진 처장입니다. 네,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네요. 네, 그래서 사업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 시기만 되면은 막 추가 인력들을 동원해가면서 조사에 임하시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골치 아파하시는 네, 통계조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교육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네, 이걸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이 좀 많이 좀 없어지고 이제 대면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일단 그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비대면에 대한 교육 일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일단 첫 번째 교육을 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교육을 들으시고 여전히 좀 내용들이 좀 와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해소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그 인근 지역의 대면 교육을 참여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추가로 있을 음, 비대면 교육 또한 어, 그러니까 들으셔도 무방하다는 거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사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컨텐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계조사가 왜 진행되는 거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담은 네, 통계조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계조사 작성 대상에 대한 판단 여부가 굉장히 좀 아마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또는 이런 것들이 뭐 실제 우리 사업장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이런 제품군들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별도 저희가 커리큘럼 그 컨텐츠로 해서 분류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사실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조사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맨 밑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 각 항목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취급 유형별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좀 들어서 저희가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례로서 저희가 작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입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꽤나 이 조사에 대한 관심도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교육을 듣겠다라고 아마 신청하신 걸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해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나마 핵심적인 뭐 조사 취지라든지 조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브로드한 차원에서의 언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따라서 화관법 제10조죠. 에 근거해서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을 주기를 두고 전수조사 개념에 각 사업장별로 취급 현황 그리고 취급 시설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사업장이라는 언급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번호 기준에 따라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 그 소재지별로 네,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업장이 다른 위치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개별로 조사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통계조사의 특이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설치를 받았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여서 고시한 대상 또한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번, 2번, 3번이 각 호가 그 오어 개념이 아니라 엔드 개념이 아니라 오어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더라도 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가 있고 2번에 해당되더라도
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지 않았는데 왜 조사표를 제출하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장은 2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3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됐다, 포함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부가적인 설명드리면은 배출시설 설치를 받지 않았는데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관조사에 대한 규정 자체는 지금 밑에 제5조에 따라서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보관 저장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이 다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라든지 부원료, 첨가제, 공정을 가동하기 위한 목적의 보조 물질 또한 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을 이제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시설의 장치 유지 또는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의 화학물질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금 참여하시는 사업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를 임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태료 사항에 해당된다. 거짓으로 임하더라도 거짓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부가 이제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게 법적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 기밀이라든지 그런 좀 예민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별도로 심의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자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예 물질 자체 수량 정보 자체를 일괄적으로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수하게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레인지 값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이 오픈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공개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화관법상의 정의 부분에 취급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통계조사 개념 차원에서 말하는 취급이라고 함은 제조, 보관, 저장, 그리고 사용, 수입 또는 수출까지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취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사업장에서 입고와 출고 개념의 취급량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2월이라든지 또 이제 손실폐기라는 개념까지도 같이 부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표를 제출하게 된다는 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사전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량은 저희가 이제 이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할 때 유통 형태별로 그러니까 연간 톤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톤수로 해서 수량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제 그림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란 이제 통계조사 제외 대상을 별도로 이제 화관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해서 14호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열거를 하고 있고, 타법에서 이미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라든지 의약 외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비료관리법이라든지 농약관리법 각각에 따라서 그 정하고 있는 농약 또는 원재 또는 비료에 각각에 대해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당연시 여기서 스킵하기보다는 각 법마다 조금 차등화시키고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품법과 화평법, 화관법 약 각각마다 좀 유사한 형태로 적용 제외 대상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 미미하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조사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만 이제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화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제10조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타법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수조사 개념에 이런 그 조사 그러니까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저희 화관법상의 이제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통계조사 취급 형태 등에 따른 제외 기준을 추가로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시험 연구, 검사용에 해당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가 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또 네, 뭐 수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당연히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전지와 같은 구입을 해서 기계장치에 내장돼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들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7번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연료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래서 뭐 장치를 그러니까 가동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하는 연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난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그 비치하에서 이제 좀 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연료로서 사용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아마 관리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연료와 또 이제 공정 가동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같은 경우를 별도로 분류해서 그 취급량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맞춰서 잘 확인하신 다음에 분류를 해서 조사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장은 굉장히 많은 연료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보고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연도 전 조사 대비 수량이 많이 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 뭐 일부 확인해 보면은 같이 묶어서 보고하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는 사업장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딱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특정 고체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완제품이죠. 그 이제 아티클이라는 개념으로 취급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 기능을 발휘하는 이제 고체 형태의 제품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제는 고체이면서 사용 과정에서 유누출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그런 화학 물질 또는 제품을 한해서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조경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 비료들도 제외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서 지금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에서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경우에도 그것들이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전에 대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이 앞단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단에 이렇게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에서 해당되는 여부들을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곁들여서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취급 형태별로 제외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단 그러니까 그 하단 우측에 보시게 되면 박스로 보시게 되면은 그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대분류에 따라 어, 각 사업장마다 이런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업종 분류에 따라서 그 CDE 업종, 그러니까 제가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CDE라는 부분만 좀 줄여서 이렇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CDE 여기서 얘기하는 C는 뭐 제조업, D는 전기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E는 수도 하수, 이 폐기물 처리 연료 재생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급량과 또는 그런 것들에 무관하게 총괄조사의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돼요. 다만 비대상에 해당되는지 도사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안에서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업종, 그럼 A, B 또는 F부터 해서 S까지 해서 쭉 그 외의 업종 코드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취급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물질 같은 경우 1톤 이상,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그 100kg 이하의 죄송합니다. 일반 화학물질은 1톤 이하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100kg 이하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취급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 일반 1톤 초과 유해 100kg 초과일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에 따라 그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이 그 통계조사는 매 2년을 주기로 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올해 어떻게 보면 중복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경우도 있어서 좀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 보고도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영업 취급 형태에 따라서 작년도에 해당되는 취급 내용을 가지고 올해 이제 실적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자동 연계 기능을 통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전제가 되는 거는 통계조사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조사표를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면은 실적 보고를 자동 연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끌어와서 유해화학 물질에 한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출을 가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실적 보고를 위해서 무조건 다 연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이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서 연동이 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나중에 한번 실적 보고하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잘 딸려 들어왔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보관 저장 및 운반 세부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들은 자동 작성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유념을 해서 조사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조사 대상을 이제 CD 업종이라는 내용을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CD는 수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 외에는 그 1톤 초과 또는 이제 100kg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부분이고 각각마다 또 이제 조사 제출 기한을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조사표를 제출하는 시스템 자체가 말판에 대해서 몰려서 이제 제출하다 보면 이제 부하가 걸려서 또 조사표를 제출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출 기한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 업종에 해당되면서 대기 배출 또는 이제
폐수 배출 시설이 1, 2,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6월 말까지,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반드시 필히 조사를 임해 주셔야 되는 거고, CDE 업종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에 해당되는 게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7월 말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재작년에 보고를 하실 때는 그 이후에도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때 대해서 그 임박해서 제출해서 하다 보니까 뭐 조사표를 제출 못했습니다라고 등등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유예를 두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올해는 종료 시점에 해당되는 8월 30일 이후에는 무조건 시스템이 아예 차단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바로 검증 조치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 필요에 따라서는 뭐 조사표를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만 일괄 몇 개만 저희가 이제 추가로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뭐 저것도 이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종료되는 시점에 이후에는 조사표 제출이 아예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올해는 알아두신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계조사 실적보고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그 별도로 이제 실적보고 시스템과 통계조사 시스템을 이제 별도로 나눠서 운영했었었죠. 다만 이제 올해는 화관법 민원 24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번에 했던 거를 이제 화관법 민원 처리 시스템에 편하게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좀 그 이용 동의 절차라는 거를 좀 이제 반드시 거쳐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좀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시스템 회원 정보 통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통계조사 제출 내역에 대해서 연계도 당연히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학물질 통계조사 작성 대상에 대한 판단 부분이고요. 뭐 이 절차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단계는 내가 우리 사업장이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신고한 사업장인지, 또는 이제 화학물질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1, 2, 3호 해당됐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아닌 경우에는 예라면은 비대상 신고서까지 반드시 필히 제출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라고 하면 3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CDE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인지를 먼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1, 2, 3, 4종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6월 말까지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7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3단계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4단계에 따라서 이제 이 기준 물질에 따른 수량 기준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준에도 충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하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서 비대상 신고서까지 제출은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초과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뭐 판단하는 데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1단계에서 조사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장이 조사 대상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을 취급 형태를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관리대장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유해화물질 취급하시는 사업자라면은 세부 실적 보고도 아마 하실 거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도 제출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거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 취급 여부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지, 그리고 또 중간 박스에 해당되는 이런 조사 대상 제외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혹여나 취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조사 대상 제외 대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CDE 업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제 질문하신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면은 사업의 종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 명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종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CDE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여나 이런 것들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화학물질 사용량 또는 취급량에 대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마도 이제 문의 사항이 좀 많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시를 곁들여서 저희가 설명 자료를 좀 준비했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제 예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뭐 1번부터 그러니까 가부터 마까지 해당되는 제품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취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상 자체를 판단하는 데서는 작년을 기준을 두는 겁니다. 네. 이건 올해 취급한 양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그러니까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급했던 양을 가지고 조사 예상을 판단하신 게 한다라는 거, 또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가번 같은 경우는 입고량과 출고량에 대한 부분이 300, 300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황산 뭐 20%, 10%. 이제 황산이 이제 유해학 물질이다 보니까 유해학 물질 함량 기준이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나하고 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황산의 경우는 나라는 제품명을 가진 황산이 이제 희석된 형태죠.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500kg입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은 경우는 1.2톤에 해당되는 1200kg에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동일하게 황산이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5%, 8% 기준 고시 함량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조사 예상에서 제외를 시켜도 된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이미 앞단에서 그 기준 고시 함량 이상에 해당되는 황산을 보고 조사 예상으로 분류를 하셨죠. 가가 해당된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산에 대해서는 일단 전반 모두 다 황산이 포함되는 제품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게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은 경우가 황산이 기준 고시 함량 미만인데 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빼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인 겁니다. 이미 가 같은 경우가 황산이 이제 그 고시 함량 이상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 예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황산에 해당되는 제품이 해당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그냥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대조사 예상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거는 이제 입력할 때 일반 화학 물질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황산이 기준 고시 함량 미만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 일반 화학 물질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 1번 가 같은 경우는 유해 화학 물질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다는 일반 화학 물질로 해서 1톤 초과로 해갖고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1톤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해서 이 물질은 조사 예상에서 포함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마는 1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kg 이하이기 때문에 조사 예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좀 이해를 어렵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황산 같은 경우가 유해화 물질이고 기준고시함량 이상이기 때문에 유독 물질이고요. 그리고 100kg 초과하기 때문에 유해화학 물질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나다는 그러니까 황산이 기준고시함량 미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량 자체가 합산을 해서 1톤이 넘기 때문에 대상으로 판단해서 일반화학 물질로 판단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걸로 보고를 하면 되는 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네, 사용 취급량에 대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황산 기준고시함량 이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해화 물질 100kg 네, 그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100kg 넘다 보니까 초과를 한 상태다 보니 나다도 각각을 봤을 때는 100kg 미만에서 조사 예상에서 제외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두 개가 같은 황산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100kg이 초과된다라고 하면은 조사 예상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시면 된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을 보여드리는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교육을 마친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애매하게 설명드렸다고 하면은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해화 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자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방법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NCIS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표 작성 방법 부분이고요. 작성 절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취급량 조사하고 구성 성분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취급 형태를 조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수불 대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 대장, 뭐 이제 수입 신고 필증, 실적 보고 자료 등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수량 조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각 제품 또는 이제 물질별로 구성 성분과 함유량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MSDS라든지 시험 성적서, 성분 명세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이러한 방식을 거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취급 형태별로 제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시험 성적서, 성분 명세서, MSDS 사실상 이제 제조는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실제 제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출하하는 단계에서 이제 판매처에 제공하게 되는 이제 MSD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성분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상위 공급자를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 명세 MSDS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보관 수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 같은 경우는 국외 수입자 또는 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 같은 것들을 LOC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량 정보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필증, 그 수입 면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출 면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뭐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맨 뒤에 언급드리게 될 시스템을 에다 입력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업체 일반적인 사항들을 얘기하는 1번 일반 사항과 제품 입력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2번 제품 취급 현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품 취급 현황 안에는 부침 1, 2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표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각 해당되는 항목들을 뒤에 28페이지에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업체 정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에 따라서 뭐 이제 산업 단지에 해당되는 경우든 또는 이제 농공 단지에 해당되든 뭐 사업장 경유 하천이 뭐든 각각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시스템 안에는요. 아마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사업장에 어떤 산업 단지에 속해 있는지 농공 단지에 속해 있는지 상수원 보호 구역인지 뭐 당연히 화관법상에 유해화학 물질 영업 허가를 받는 단계에 있어서 뭐 취급 수량에 따라서 이제 영업 허가 대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14, 15, 16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17번이죠. 이제 배출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서 그 종수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어, 뭐 당연히 조사 대상 제출 기한, 조사표 제출 기한도 분류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해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의 설치 종류 그리고 또 확인하시면 되겠고, 비상 연락망 등등에 대한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네, 뭐 특별히 10번이 좀 특이사항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알선 판매 형태의 별도 이제 사업장, 그러니까 제조시설이라든지 이제 보관저장 시설을 비치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을 입력할 때는 사업장이 그 사무실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 사무실 면적만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는 거. 네, 뭐 그렇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제품 취급 현황 같은 경우는 제품 취급 현황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품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상태, 그리고 또 상압 상태에서의 상태, 또 입출고량, 수량 정보 등등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정보, 그 구성 성분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부침 1을, 그리고 또 성분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경우는 부침 2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은 제품 취급 현황의 단계에서 제일 좌측에 제품 구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입력하는 게 좀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조하는 화학물질인지 화학제품인지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 화학제품인지를 해당될 경우에는 1번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제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료로서 투입한 물질 또는 부재적인 원료 또는 이제 첨가제, 촉매의 경우, 그러니까 메인 물질이 아닌 부가적인 이제 원료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부원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2번에 분류를 해서 입력하시면 된다. 그 외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수 처리 약품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3번에, 그리고 또 보관 저장을 위탁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4번, 이렇게 각각을 딱딱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 다음에 네, 입력에 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취급 현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걸 설명드리면 되냐면은 네, 뭐 제품 구분 같은 경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뭐 용도 같은 경우는 네, 화학평법에 따른 55개의 용도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그 55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타를 선택을 해서 55번째를 선택을 해서 직접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또 되어져 있다는 거. 또 구성 성분이 하나인 경우는 단일, 2개 이상인 경우는 혼합. 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것들도 질문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나노물질 같은 경우는 제조 수입 해당 없음 모름 뭐 각각 해당될 수 그러니까 제조 수입에 2개 같이 해당될 수 있다 보니까 중복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네,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각각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알 수 없다, 해당 없다 등등에 대해서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취급 현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급 시설에 대한 유무와 보관 저장 시설이 갖추고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관 저장 양을 입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뒤에 네, 요 취급 현황에 대한 부분은 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별 취급 시설 유무 선택과 최대 보관 저장 양을 톤을 베이스로 해서 기재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 보관 저장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기재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또 중요한 사항이 그 최대 보관 저장 양을 입력하는 데서 이걸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보관 저장 시설이 있을 경우에 특히 이제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뭐 크게 문의가 없는데 보관 시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가능한 한 작년도에 가장 많이 적재를 해서 보관했던 양을 가지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시설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간에 적재를 가능한 그러니까 적재 가능한 최대 보관량을 입력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가장 많이 보관을 했던 양을 입력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입고량과 출고량이 정확히 매스 밸런스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 입고량과 출고량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량이 좀 더 많이 입력되고 출고량이 적게 입력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더라도 손실 폐기량의 그 나머지 잔량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입력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월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올해 2023년도에 수량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취급했던 양을 입력하는데, 혹여나 202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1년도에 재고량으로 남아있던 것이 22년도에 넘어온 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2월량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입고량 부분에서 파트에서 2월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그 양을 네,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입고량의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2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 23년도로 넘어가는 양이 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한 출고량에 맞춰서 출고량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게 네, 특이사항이고,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판매량을 입력하는 게 있어서 꼭 이제 당연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사업장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화의 이동이 있는 그런 유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일단 판매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에 맞춰서 입력하고 나머지 양이 그러니까 남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손실판이량으로 과다하게 잡힌다. 이거 괜찮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유상, 무상, 사내 거래 이런 것들 무방합니다. 그냥 우리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나가는 그런 양이 있다. 그러니까 국외를 제외한 국내 어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을 그냥 자체를 판매량으로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 무상, 그러니까 재화의 이동과 무관하게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게 네,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표 제품 취급 현황은 네, 작성 근거는 지금 보시는 부분 같이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제조를 입력하는 단계에 있어서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제조를 한 건지를 묻는 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합성분리 정제 추출, 그러니까 화평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제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성분리 정제 추출을 통해서 그 제품이 제조된 건지, 단순 혼합 형태로 화관법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또한 제조의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네, 영업 허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 또한 혼합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로 보시고 그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게 네, 이 페이지에서는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표 취급 현황에 대한 부분, 네, 작성 근거 부분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뭐 카스번호 모르시는 업체는 없으실 것 같아요. 또 합성 분리 정제 추출 각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정보 공개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단위는 이제 톤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부피 단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이제 가스상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취급하신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피로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더더욱이 이제 중량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 보니 부피로 입력하실 경우에는 비중과 또는 이제 환산 계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곱한 형태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네,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잡힐 수도 있고 비중에 따라서 굉장히 미미하게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검증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괜히 귀찮으시잖아요. 그쵸? 괜히 연락받기 귀찮으실 테니까 정확하게 비중 같은 것들을 고려하시고 관연도에 입력했던 양 같은 것들이 불러오기도 가능하다 보니 그런 양들을 정확하게 좀 한번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경향 같은 것들을 좀 사업장 내에서 판단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제가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55분까지 제가 하고 잠깐 한 쉬는 시간 좀 하고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고요. 이제 퍼센테이지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 개념이고요. 구성 성분별로 함유량을 모두 기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한 결과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100%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에 이제 접근을 해서 입력하시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90%가 이상이 입력이 된다고 하면은 저장은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원칙은 함유량이 100%가 맞게끔 그러니까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는 이제 단일 물질 같은 경우는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불순물이 뭐 이것까지 구태여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냐 등등 이런 경우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무시하시고 항상 99%짜리의 이제 고순도에 해당되는 물질을 제조하신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냥 항상 100%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단일 물질 형태의 수용액의 경우에는 물을 함유량을 제외한 함유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성소다 뭐 90% 그리고 또 이제 물 10%를 입력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건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 좀 문의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내가 이제 외국 업체로부터 MSDS를 받았는데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가 5% 이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는 이제 최대 값이 이제 5%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 자체를 입력하시면 돼요. 굳이 뭐 이거를 고민하시고 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이제 범위값으로 나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밀 사항으로 보다 보니 뭐 이제 50에서 60, 뭐 10에서 뭐 40,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중간값을 기본적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가능한 한 이제 레인지 값이 너무 이제 뭐 10%에서 90%뭐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중간값으로 입력하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시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더 레인지가 좀 좁아져 있는 형태의 그런 정보값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최대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물질은 그냥 뭐 중간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더 관심도 있고 이제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물질 군위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50에서 60이면 6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뭐 40에서 70이라고 하면 70을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만 알고 있을 경우는 최소값 기재하시면 되겠고, 네. 혼합물질 경우는 함유량 합산량이 100%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0%가 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문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각각 비율을 조절을 해서 100%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비율을 가지고 감하시면 되겠죠. 네, 함유량 값을 감해서 100%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 보호자 입력은 네, 그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네, 입력하시는 파트이고 이것 또한 입력하시 쉽게 시스템에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품 취급 현황 정보, 네,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다 어느 정도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넘어가겠고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조사 예상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조사표를 제출할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라든지 우리 사업장이 조사 대상에 해당됐을 것으로 아마 되는데 올해 갑자기 폐업을 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네, 비대상 신고서까지는 반드시 필히 네, 무조건입니다. 제출을 하셔서 저장하고 제출까지 완료를 하셔야지만 조사가 완료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성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규정, 네, 이제 지침에 따른 이제 별표 업종별 기준 수량 이하를 취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조사표 제출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는 네, 비대상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화학물질을 우리는 아예 취급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타 사항일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네, 별지 서식을 통해서 네, 지방유형환경관서에 네, 우편으로 등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능한 한 이것들은 좀 그 지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조사표 제출을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그러니까 미제출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처벌 대상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가능한 한 네, 저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실 것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대면 신고서 서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면제 사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거. 네, 여기서부터는 한 5분간 쉬는 시간 갖고 11시부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금방 가네요. 네. 괜찮으시죠? 바로 시작해도. 지금, 질문 사항이 좀 들어와서, 사실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뒤에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첫 그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 내용들에 대한 인지도는 있으실 것 같고, 오히려 질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어오신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들어온 것까지에 대한 질문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이어서 설명드리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R&D 면제를, 제가 이제 업체명을 호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문 읽고, 그 다음 답변을 제가 드릴 건데,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질문한 사항이구나, 아닌가를 좀, 네, 골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R&D 면제를 받고 샘플로 수입한 건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험 연구 검사용에 해당되는 물질을 뭐 구매를 하던, 네, 했을 경우에 그걸 자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전체 통계 개념으로서 봤을 때 이제 양 자체가 이제 미미하게 잡히는 그런 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다만 전제는 이제 제한된 장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네, 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네,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안법에 따라서 연구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내에 또는 내 자체 실험실인 경우에도 1호에 따른 제외 대상에 해당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 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데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출시설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특정 화학물질,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물질들을 이제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예, 취급하는 경우인지 이런 등등을 판단하신 다음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 조사 대상 판단하는 절차를 딱딱딱 절차에 따라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결국적으로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발전소 가동용의 경우에는 가동 연료의 경우, 근데 이제 이 사업장에서 질문하신 경우가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드시는 사업장 같아요. 근데 발전기라는 특정 사업장 내 시설을 그걸 돌리기 위한 차원에서 투입되는 연료라고 하면은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우리 사업장 내에 난방용으로도 일부 좀 뭐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면은 그 양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도 여의치 않다, 그 양이 뭐 미미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전체를 다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업장 내에서 설령 내가 우리 사업장에서 만든 그러니까 전기 자체가 난방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쓰는 물질이라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외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 사업장에서 발전기 가동을 위한 차원에서 연료로 투입된 물질은, 네, 연료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CD 업종으로 사업장 외에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본사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대상 신고 제출하나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2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옥이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하고 있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대상이 될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공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네, 비대상 신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보셔도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화학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품목은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일반 화학물질 안에는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총괄조사라는 거를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개념 자체를 도입한 거고, 유해 화학물질과 일반 화학물질을 나눈 것뿐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화학물질에는 유해 화학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다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념의 일반 화학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화평법상에서 별표 1, 2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4만 4천여 종에 해당되는 기존 화학물질 외에 네, 신규 화학물질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CD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 통계조사 또는 실적보고 모두 해당될 경우에 실적보고의 제출 기한 또한 6월 30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네, 실적보고 자체는 8월 말이죠. 네, 8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앞에 그 실적보고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제로서 제가 강조했던 사항은 통계조사를 먼저 입력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신 경우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부 내용들을 가늠해서 실적보고에서 끌어서 땡겨서 네, 제출을 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통계조사 같은 경우 6월 말, 7월 말, 8월 말까지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서서 통계조사를 먼저 임하시는 사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보고는 그냥 6월 말로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네. 그렇지 않고 원래대로 8월 말까지 그 제출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다만 제가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통계조사에서 가름해서 입력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네, 보관 저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외 밖에 입력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네,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량을 산정할 때 구매했던 화학물질을 사용한 후에 다시 재활용 공정을 통해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 해초 투입량을 취급량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공정에서 사용되는 총량을 취급량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양이 더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입고 단계에서 투입된 그 사용량 말고 어, 그 이걸 글쎄요. 네. 최초 구매량과 최초 구매에서 투입했던 양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솔라 엣지에 참석을 하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 양이 더블로 잡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걸 그 재사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입고량에 그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깐 논의를 했는데 요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니면은 뭐 공식적으로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뭐 Q&A 상에 언급을 하든지 그렇게 좀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성물의 경우에는 제조 화학 제품으로 분류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중간 생성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분리중간체, 비분리중간체에 대한 개념이 아마도 도입이 될 것 같은데 비분리 형태의 그러니까 그 배치 내에서 생성이 됐다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다른 물질로 이제 전환된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 그걸 양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런 같은 경우는 무리시를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시면 될 비대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 비분리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걸 공정에서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그런 것들 상품화 한다든지 할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비분리 중간체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다음 질문은 제품 성분 정보를 MSDS 근거로 작성하는 경우 없다면은 성분 정보에 성분 정보 없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제품 구성은
네, 이런 경우는 지금 단위는 물질로 그냥 입력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난 보고 때 MSDS 상에 기재된 성분이 두 가지 이상이어서 제품 구성 혼합 물질로 제출했는데 최근 MSDS에는 구성 성분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을 지난과 동일하게 혼합 물질로 제출해야 하는지 이것 또한 네, 아니면 성분을 이제 성분 정보 없음. 네, 이게 좀 위의 내용과 동일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SDS상의 함유량 퍼센테이지가 범위로 되어져 있으면 네, 요거는 이제 중간값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네, 유해한 물질 경우에는 최대값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이제 마지막에 좀 묶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좀 네, 바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급 유형별로 작성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거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 취급 형태에 맞춰서 작성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크게 아마 지금 4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네, 이제 지금 설명드릴 예정이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지금 아마 4차 통계조사 때도 유사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를 해서 그 물질을 수출도 하고 판매 또는 일부는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화학물질 관리 대장을 활용을 해서 구입하는 물질 그리고 사용 판매하는 물질 각각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관리 대장을 통해서 제품명, 물질명, 카스번호 네, 연간 취급량,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같이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대장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네, 동원을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예시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제조라는 부분이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단일 물질과 B라는 단일 물질을 합성을 통해서 C라는 물질을 제조한다라고 할 경우에 A 단위 물질은 이제 용도가 용매제고,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해서 C라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일부는 이제 네, 판매라는 경우다. 또 B라는 제품명은 가지고 있는 제품 단일 물질은 용도가 연화제고 국내 구매해서 C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저장한다. C는 앞에 위에 파란색으로 반응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제로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혼합물이고 A, B 물질을 사용해서 제조한 다음에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다라고 이제 할 경우에 뒷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45페이지에 제품 취급 현황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 또는 수입 화학 제품은 C였죠. 그렇죠? 합성한 제품이 C였으니까 용제에 해당되는 제품을 이 란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조 시설도 있고 저장도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장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입고량과 출고량이 딱 맞아 떨어지게끔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4단계에서는 구성 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명세서, 성분 명세서, 관리 대장 등 관리 대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질을 분류하는 단계에 있어서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일반 화학 물질, 여기서만 일반은 기존과 신규로 이제 또 이제 나눠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A라는 물질 제품은 취급량이 50톤입니다. 그리고 B라는 제품은 취급량이 45톤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물질로 보여지죠. 구성 성분이, 이건 뭐 이제 1톤을 초과하는 상태다 보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다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유해 화학 물질 또한 취급량이 1톤이 넘습니다. 10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해화학물질로서 입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볼 때는 크레졸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네, 이게 기준 고시압량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제품 전체, 물질 전체, 제품 전체가 다 유해화학물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유해화학물질로서 판단하시고 네, 대상으로 입력을 하시면 제출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C업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용량과 취급량의 기준과 무관하게 모두 대상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 구분을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이 안 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수입해서 판매, 두 번째는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보관 저장하는 경우 유사합니다. 한번 좀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A라는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보관 저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가 아마 대다수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2월된 양을 보여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예시로서 이렇게 좀 하단해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월은 21년도 12월 31일로부터 22년도 1월 1일 날 넘어온 양이 있을 경우에 그 양을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밸런스가 정확히 딱딱 120톤에 맞게끔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보관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취급 형태가 상단에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는 보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있는 것으로 입력을 하였고 최대 보관 또는 저장량에 대한 부분을 톤에 맞춰서 톤 기준에 맞춰서 100톤으로 해서 입력을 하게끔 한 것으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수입이다 보니까 수입 신고 필증이 당연히 있을 거고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LOC도 확인명세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 톨루엔 같은 경우는 기준 고시 함량 이상이죠. 그래서 유해화학 물질로 판단하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조 구분은 활성화되지 않겠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조를 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부분이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대장을 활용을 해서 쭉 그 제품별로 취급 양에 대한 정보, 구성 언제든 입고 시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합산을 해서 연간 취급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시로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특별한 앞단하고 달리 특이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거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쭉 대동소이한 사항이니까 넘어가겠고요. 이것도 AB 제품 각각에 대해서 CD 그리고 또 MSDS 앞에는 이제 성분 명세서를 활용을 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다 제출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취급량이 1톤 초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조의 개념이 합성 분리 정제 추출뿐만 아니라 혼합에 대한 부분도 제조로 보다 보니 AB 제품, 그래서 AB-라는 제품 자체를 제조 구분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걸로. 그 네 번째는 이제 보관 저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탁 사업장이 어딘지 당연히 관리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BC 상사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100톤을 가지고 우리가 보관 저장을 했다가 판매하는 업체인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쭉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정보를 영업 비밀 사항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케이스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일반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걸로. 그래서 입력할 때는 지금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 영업 기밀 사항이다라고 해서 입력을 하겠고,
자리 없음으로 입력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란으로 두신 상태에서 부침 1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침 2에 해당되는 그 구성성분 보유자 구성성분에 대한 성분 정보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납품을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줬던 업체에 대한 정보였던 ABC 상사를 입력하고 그 업체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담당자 정보까지 입력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추후에 후속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출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네, 마무리가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서두에 잠깐 이제 뭐 as is하고 to be 뭐 페이지 뭐 보여드리는 단계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또 한 번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에 대한 경로 자체, 최초 이제 그 진입 경로 자체가 화간법 민원 24라는 통합 시스템 관리 시스템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실적 보고 제출 가능할 수 있게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 동의 절차가 조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용 절차는 화관법 민원 24를 뭐 기본적으로 접속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용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미가입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민원 입사를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도 가입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환경관세 담당자분께서 관리자의 확인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후속 이후에 네, 입장을 통해서 네,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 대상 확인하고 네,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닐 경우는 비서상신고 제출하고 이것 또한 향후에는 유역지방환경관서에서 네, 자료 검증이라든지 업체 관리 검증을 통해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 조사표 조사 대상 여부 확인, 조사 대상 제출 뭐 이렇게 쭉쭉쭉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특이사항은 아니니까 앞에 언급드렸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언급드리면은 조사표를 어느 정도 제출한 다음에 이 다음에 제출하려 이전 단계에서 별도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실적 보고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이때 단계에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가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특이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뒤에 제가 후단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마 하관법상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운반계획서 제출부터 해서 영업허가 대상 뭐 수입 신고 뭐 이제 유독물질 수입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실적보고 대상에 새롭게 뭐 얼마 전에부터 추가됐던 유해물질 시합 판매업 신고서 대상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신고서 제출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스템 이용하는 데서 서비스 상태에 대한 그 서버에 대한 컨디션을 네,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뭐 바로가기 기능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우측에 이게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이용 동의 절차를 필히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접근 경로는 뭐 네, 참고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원 24를 들어오셨을 때 조사 및 보고 제도가 크게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조사 보고를 이제 확인 명세서까지도 보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 그거는 제출에 대한 개념만으로서 끝나는 거고 법에서 얘기하는 정식적인 조사 보고라고 하면은 통계조사, 실적 보고 그리고 또 배출량에 대한 배출량 조사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화관법에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탭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외에 이제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에 대한 결과 자체는 이제 정보 공개 대상이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의 신청을 할 경우에 심의 신청 기능, 그래도 필요해서 소명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부분 등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동의 및 로그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용 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기를 하실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조사다 보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네, 여기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서 네, 이용 동의를 통해서 한번 민원 입사에 통합된 정보를 확인 및 연계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이미 통합된 정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검색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그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신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가입이 향후에는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거쳐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그리고 또 이용 동의 그 시스템 로그인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제 굉장히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디 비밀번호 뭔지 몰라서. 그래서 먼저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시고 뭐 이제 밑에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거 그 해당되는 사업자 번호로 해서 속해 있는 소재지와 선택 주소와 상호명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탭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비밀번호 아이디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디를 찾는 경우 네, 하이픈 제외한 10자리만 입력해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원24 이용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는 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했던 정보 자체도 파악안전 관리 번호라는 거를 이제 향후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주요 이제 인자로서 저희가 보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묶는 작업을 저희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화간법 민원 입사 회원 정보를 통해서 네, 로그인이 가능하고 제출 내역이 연계가 되어져 있다. 연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내역 연계되는 하는 데 있어서 네,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통해서 네,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통합된 정보에서 사업장 정보만 그러니까 통합된 정보상에서 사업장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부 확인을 대체적으로 확인하셔서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는지를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필히 거쳐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향후 뒷단에서 얘기하는 가입 및 동의가 이용 동의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된 정보가 없는 경우로 가면 신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신규 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전 제출 자료 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문의를 통해서 이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원 가입 부분을 입력을 통해서 관리자 승인을 거친 다음에 네, 지방환경 관서 승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털 사이트 가입할 때 보면은 네, 이용 약관 동의 쭉쭉쭉 하시고 동의를 하신 다음에 네, 가입하는 정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정보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향후에 이제 뭐 어떤 중요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뭐 필수 사항 값으로 대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필수 사항 값으로 두고 있으니까 네, 사업장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필수 사항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사업장 정보 입력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고 밑에 하단에 있는 쭉 뭐 복수로 검색이 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 내용 선택을 해서 네, 가입 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되겠고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료된 이후에 관할청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통계조사 제출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죠. 지금 바뀌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등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조사표 제출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바로가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작성하기를 입력을 하시고, 조사와 실적보고 대상의 경우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통계조사만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데 있어 대상 여부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내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단계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 메시지가 하단에 뜨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실적 보고도와 마찬가지로 실적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과 메시지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띄워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통정보, 사업장 정보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비상 연락망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사 22년도 기준에서 조사 대상 또는 실적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이 윗단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정보는 회원 정보 기준으로 해서 네, 입력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단에서 입력했던 이제 회원 정보 단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표출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연동이 돼서 들어왔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및 비상 연락망 정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입니다. 공통신고사항, 통계조사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가 이제 요양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취급 업종이죠, 업종. 업종의 형태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받았는지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 대표 업종, 뭐 연간 매출액, 억원 단위로 해서 종업원 수 입력하고 부지 면적은 네,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무실 면적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수원 보호구역부터 해서 쭉 다 해당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보고 관련된 사항도 하단에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작년도에 입력했던 통계조사만을 입력했던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보지 못했던 화면일 겁니다. 네, 실적보고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통계조사가만 해당될 경우에는 비활성화 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계조사 보고 제품 추가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단까지만 해도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한 개 이상씩 보고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인 거죠. 네. 그런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제품 및 이제 취급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명 일반적인 상품명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제품 구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크게 네 가지 분류로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 또는 수입인지 1번, 또 2번은 그에 대한 원료 또는 부원료 첨가제인지 3번, 또 이제 뭐 어떤 이제 공정 가동용 목적, 폐수 처리 시설에 뭐 이제 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 물질을 입력할 경우라고 하면은 3번, 그리고 4번은 기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니까 위탁 보관 저장 해당되는 제품이 또는 이제 물질일 경우에는 그 4번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 제품별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제품이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제품명을 연달아 입력하고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선택할지 되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제품 추가 버튼이라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 한 개마다 각각을 입력하고 또 추가하고, 그러니까 두 개면은 한 번을 입력한 다음에 제품 추가를 한 번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입력하신 형태로 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제조 구분은 뭐, 네, 뭐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부가적인 제 말 혹시 들리시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인터넷 연결 상태 때문에 지금 잠시 좀, 어, 네, 됐습니다.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교육에 불편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대표로 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그 소수점 단위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어, 5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그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0.00000001 뭐 해당되는 물질을 입력하고 싶다.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물질이라고 하면은 네, 입력을 안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미한 물질을 입력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걸 또 이제 뭐 그냥 그 5자리까지 해서 이제 올림해서 그냥 소수점 그러니까 0.00001까지만 입력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입력을 그냥 안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분 정보에 대한 부분 쭉 다 입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된 다음에 밑에 하단에 조사 물질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질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되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네. 여기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품 현황 이제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들은 네,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량에 대한 정보도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네, 이것도 앞에 제가 언급드린 내용이죠. 제가 뒤에 나오는지 잠깐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앞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조사물질 추가 버튼을 여기에서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하단에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질 명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물질을 카스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물질명을 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질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이 물질 조사 물질을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네, 조사 물질 2회 물질 추가를 통해서 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성분 정보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버튼 여기 있는 가장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하시게 되면 성분 정보가 없음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구성 성분 모르는 물질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입력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90% 이상은 입력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물질이 모른다라고 하면 이 버튼 눌러서 그 부분을 뭐 채워서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사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레이드별로 있는데 그 물질 안에 구성 성분조차도 유사한 경우고 함량 정보만 약간 좀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이제 일괄 입력하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성분 보유자 부분을 일괄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분 보유자 내가 구성 성분을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 그 뭐 LOC라든지 아니면 성분 내역서라든지 그 뭐 이제 MSDS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할 경우에 제3의 업체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네,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네, 일괄 입력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해당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 쭉다 네,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를 21년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사업장이다. 다음 이전 4차 통계조사 제출 내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걸 불러오기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귀찮으니까 불러오기에서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제 변경 사항들이나 최신화된 정보들을 확인하지 해서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참고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만 네, 구현해 놓은 기능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네, 다만 이제 전년도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사항이 일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일괄적으로 삭제되니까 그 내용은 네, 괜히 네, 저희한테 문의 주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네, 그 정도 선까지만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업로드 기능, 네, 이것도 이제 엑셀 업로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해서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수정해서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최신화한 다음에 수정 후에 이제 이제 엑셀을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버튼 위치 같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엑셀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기재할 수 있고 그 파일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또 별도로 엑셀 같은 것들을 만드셔갖고 엑셀 파일 띄워놓고 그 입력 쭉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업로드 했는데 업로드 안 됩니다라고 문의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가지고만 입력하셔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그 수정한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문의사항은 많은 사항이니까 네. 문의가 많은 사항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업로드 기능 이것도 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성 성분 각각 위치별로 이렇게 업로드 검증. 당연히 이제 업로드 할 때는 뭐 물론 이제 이게 로딩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이제 값들이 그 입력 값들이 많은 경우, 방대한 경우에는 그거를 기능적으로 올리는데 동시 접속자들도 많을 거고요, 당연히. 네, 많은 것들 경우에는 네, 아마 로딩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능적으로도 이제 이 자체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적정하게 그 위치가 되어져 있고, 그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지를 검증을 다 일차적으로는 하고, 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급편에 대한 제품 취급 현황에 대한 추가 버튼까지를 네, 눌러주시면 되는 걸로. 작성 완료까지 이제 다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이제 다음 버튼을 통해서 이제 작성 완료가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실습 보고 대상에도 해당된 경우라고 하면은 실습 보고까지 작성이 완료되어야지 최종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세부 실습 보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개를 같이 입력할 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통계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부분과 같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부 실적 보고 자동 작성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때 돼서 네, 이동이 되게끔 되어져 있고
이를 통해서 연계 제출이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적보고 영업허가 정보라든지 세부 실적보고 자동 작성에 대한 부분, 서식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 구형 화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영업허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 네,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기 기능도 네,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이용하시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버튼을 눌러보시고 내용들을 읽어보시게 된다면은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모두를 네, 완료한 경우에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지 네, 보고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지 않으면은 네, 말짱 네, 문제가 말짱 꽝이고 제출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꼭 필히 이 점 유념을 해서 마무리까지 잘 기한 내에 네, 마치시고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수정이라는 삭제가 될 경우에는 지금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될 입장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지방청에 네,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제사유 비대성 신고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신고 제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까지 해서 한 1시간 45분 동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물론 아시는 내용을 들으시는 부분이라서 좀 따분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드렸다는 거,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그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질문부터 좀 간단하게 좀 소화를 하면요. 어, 네. 아, 네. 잠시만요. 아니. 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질문부터 해서 밑으로 좀 역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네, 이거 뭐 사업장 내에서 그 우리 사업장에 진입하는 뭐 사업장 차량들, 뭐 제설용으로 쓰는 제설제라고 하면은 네,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제설제 용도로 해서 염화칼슘을 제조하거나 하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 예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업로드 작업 도중에서 사용한 양식 중에 내용이 일부 잘못돼서 기존에 입력한 내용에 대해 삭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엑셀 업로드 검증 시에 제품 하나하나씩 클릭해 삭제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5,000개 혹시 입력하는 사항이 5,000개나 되는데 혹시 시스템 일괄 삭제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이거 일단 네, 이 부분은 지금 일괄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문의처를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네, 그 후속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품이 100가지 넘는 경우 모두 다 제품 추가해서 각각 입력이 필요한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오셨고요. 제품이 100가지가 아니라 네, 몇천 가지 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네, 뭐 이거 그러니까 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네, 뭐 여러분들이 나눠서 네, 입력을 하셔서 제출하신 경우가 있고 가능하신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엑셀 업로드를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제품 용도가 기타일 경우에 상세 설명을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세 용도 작성하는 셀이 있는데 이번에 엑셀 업로드 되어 있는 엑셀 작성 용도 번호만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상세 용도를 작성하는 셀이 빠져 있습니다. 네, 요건 저희가 네,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사실은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 아무래도 좀 변화된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이제 조금은 네, 수일 내에 이제 안정화를 필요한
기간이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오류 사항들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반영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선 판매업 수입 후에 판매하는 경우 보관 시설을 얻고 외부 창고 보관하는데 이 경우에 위탁 창고 보관 시설 보관량을 입력하면 되느냐? 네, 어차피 외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여러분 지금 질문 주신 사업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해당되는 질문하신 사업장에서는 수입해서 판매한 양 그리고 보관 한 양에 대한 부분만 네, 일단 입력을 하시면 보관량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판매한 양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을 받아서 네, 이제 하시는 사업장의 경우가 그 양을 입력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화학물질을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구성성분 및 구성 비율을 동일합니다. 3개 각 제품의 총합이 100kg 초과 여부를 따지면 될까요? 네. 구성성분은 동일한데 그렇죠. 예. 총합이 1톤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네, 1톤 넘는 거에 대해서 1톤 넘게 되면 다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걸로 제품 중에 1000kg 초과한 제품만 초과하게 되면은 전부 다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SD성의 함유량 퍼센테이지가 범위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 네, 범위값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이상으로 지금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것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좀 빠르게 네,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내용에서 중복되는 사항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언급드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식사 시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사항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극소량 네 통계조사 대상에 해당되냐? 네, 당연히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량 자체가 1톤이 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넘게 기인했던 제품 전체를 다 입력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극소량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네, 함유량 표기 방법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통계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자꾸 앞당겨지는 이후 네, 실적 보고 실적 보고 해야 되는지 올해는 대상 데이터 정산 제출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동시 접속사가 문제가 됩니다. 동시 접속자가 예를 들면 엑셀로 입력해서 뭐 특히 이제 엑셀이죠. 엑셀이 문제가 될 겁니다. 대량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동시 접속자가 많아서 그 로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꾸 앞당겨지는 이유가 있진 않죠.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도 통계조사표 제출 기간을 CDE 업종에 맞춰서 각각 그 기간별로 차등화시켜서 기간은 동일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올해는 특이사항인 게 올해 8월 말까지 조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9월 1일이라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바로 시스템이 12시라는 기점으로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넘어서 괜히 조사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지 마시고 그럼 저희도 사실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질문 사항 또는 그런 그 항의 쪽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출기한 연장 요청드립니다.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지 않고 사전에 좀 대응이 돼서 제출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 기간이라든지 그 어떻게든지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했을 때라도 네, 제출 기간 연장이 일단은 올해는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환경부 정부 차원에서도 이건 강하게 좀 그 결정을 내린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럽지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이제 플랜트 사업장이 아닙니다만 5개 창고 없이 사무실 캐비넷에 이런 영접봉이라든지 W44, 40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무실 개인 뭐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확인이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들어왔던 저희한테 지금 오늘 오전에 유선으로 좀 연락이 오거나 했던 그런 사항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개는 그 소수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 소수점 5자리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더 많은 소수점 자리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은 그냥 제외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밑에 거 아니면 올림으로 해서 0.0001, 00001까지를 입력하신다든지 본인 여러분들이 판단에 맞춰서 맡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 정도까지만 언급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통계조사 비대면이긴 합니다만 좀 아무래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소통에 대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이기도 하고 준비하는데 저희도 좀 소홀했던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추가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다든지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첫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간 할애해서 교육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식사 맛있게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